중국은 인공지능과 무인 잠수정으로 바다를 지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그 도전을 막기 위해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죠. 그러나 어느 날 두 나라가 감지조차 하지 못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괴물. 그것은 잠수함도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소나와 AI를 모두 속여버린 그 순간 전문가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나라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태남먼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 하늘을 찌르는 미사일, 그리고 바다를 지배할 우리의 무인 잠수정.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죠.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리우첸입니다. 인민해군 전략기술연구소 부소장으로 22년을 수중전 연구에 바쳤습니다. 무인 잠수정, AIP 추진, AI 기반 대잠 탐지 체계. 제 전문 분야죠. 그날 열병식에서 공개된 AJX-002와 HSU-100 무인 잠수정엔 제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장 위로 지나가는 잠수정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국과 나란히 선다는 생각에요. 아니, 어쩌면 넘어섰다고 믿었죠.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우 부소장,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딱 사흘만 가더군요. 열병식 다음 날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엔 긴장된 공기가 흘렀죠. 상급 장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제 미국을 따라잡았소. 태평양의 주인은 곧 우리가 될 것이오. 한 장군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스크린에 떠올랐죠. AI 탐지 성공률 95%. 자랑스러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 바다에선 어떨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수조 안에 테스트용 잠수정을 띄우고 AI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화면엔 표적이 또렷하게 잡혔죠. 역시 완벽하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실험에서 숫자가 미쳤습니다. 오차율이 40%였습니다. 40%요? 95% 성공률이라던 보고서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아니, 거짓까진 아니더라도 조건이 달랐던 거죠. 통제된 환경에선 완벽했지만 실제 해류와 소음이 섞이면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2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렸죠. 우리 기술이 정말 완성품일까요? 아니면 그저 포장된 미완성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죠. 그때였습니다. 부하 연구원 한 명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손엔 검은색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뭔가?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주저하더니 파일을 제 책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K 모듈러 UUV 기밀 보고서. K. 한국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들의 군사 기술이 뭐 대수겠나? 우리보다 한참 뒤처졌지 않나? 하지만 연구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부소장님,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25m급 무인 잠수정. 연료전지 추진.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연료전지 AIP 기술이라니. 이건 우리도 아직 실패 중인 기술 아닙니까? 디젤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몇 년째 연구 중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걸 이미 완성했단 말입니까? 다음 페이지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중작전 시간 4주. 4주요? 우리 잠수정은 기껏해야 50시간인데 그들은 한 달을 버틴다고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베이징의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스모그에 가려 있었죠. 문득
이 보고서도 스모그 같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먼지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 확실한 건가? 저는 연구원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군사분석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직접 봐야겠어. 서울로 가자. 연구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소장님, 그게 무슨... 진실을 확인해야지.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사진이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사흘 뒤 출발이었죠. 그 사이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우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 하지만 조선, 반도체, 배터리. 그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분야가 한둘이 아니더군요. 작지만 깊다. 누군가 한국을 그렇게 표현한 걸 읽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실험실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싶었죠. 수조 속 잠수정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 프로펠러 소리. 제 귀엔 너무 크게 들렸죠. 한국의 잠수정은 정말 조용할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껐습니다. 다음 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론 구름이 흘러갔죠. 3시간 뒤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강처럼 흐르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강함은 어디에 있는 걸까?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죠. 중국의 공항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까지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중국분이세요? 네. 관광이세요? 일입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한강이 보였죠. 물결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AI로 바다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때까진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사님이 뭐라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우리보다 앞섰단 말인가?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나는 답을 찾아 바다 건너로 왔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을 설쳤죠. 긴장됐습니다. 오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한국 측 연구진이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기술 교류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그들의 이메일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겉으론 평범하겠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호텔 조식을 먹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외곽에 있었죠.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강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새벽의 정적이 묘했습니다. 중국의 아침과는 달랐죠. 조용했습니다. 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붉은 벽돌, 낮은 층수. 이게 국방연구소라고?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중국의 연구소는 거대한 철근 건물에 경비가 삼엄한데요.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한 분이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리우첸 부소장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죠. 시설이 생각보다 검소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호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거칠애보다 내실을 중시합니다. 그 말투엔 오만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엔 태극기와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잠수함, 바다 위의 군함. 저희 역사입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시작됐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도 기술도. 저는 사진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낡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국산 잠수함입니다. 1973년에 만들었죠. 독일 기술을 배워서요. 하지만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실패요? 네. 여러 번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도 죽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거든요. 저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태도요. 중국에선 실패를 숨기죠. 보고서에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섰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조명이 최소한으로 켜져 있었죠. 소음 실험을 위해 빛도 줄입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요소가 데이터에 영향을 주거든요. 실험실 중앙엔 거대한 수조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었죠. 저기 보이시죠? 그가 가리킨 곳엔 작은 잠수정이 떠 있었습니다. 25m급. 보고서에서 본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소음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연구원이 콘솔 앞에 섰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죠. 잠수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소리가 없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터 소리도 프로펠러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물결만 살짝 일렁였습니다. 저는 수조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연료전지 AIP입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죠. 디젤 엔진은 소음이 큽니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화학 반응만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폭발이 없죠. 그래서 조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시도했지만 폭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실패했죠. 20번도 넘게요. 20번이요? 네. 하지만 매번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어디서 터지는지 왜 터지는지.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소리 없는 기술. 그것이 생존의 본질입니다. 엔지니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AI 음향 추적 시스템이었죠. 스크린에 파형이 떴습니다. 적 잠수함의 소리를 분석합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해류, 수온, 염도까지 계산하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실제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이 바닷속을 조용히 미끄러졌죠. 그리고 적 표적을 탐지했습니다. 거리 3km, 방위 270도. AI 음성이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우리 시스템과 비교가 됐죠. 우리 건 소란스러웠습니다. 경고음이 많았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조용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엔 오만이 없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김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소음에 집착합니까?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큰 나라처럼 많은 무기를 만들 순 없죠. 하지만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살아남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소리는 적에게 들립니다. 들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용함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든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쳤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힘을 과시했죠. 크고 많고 시끄럽게.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작지만 깊었습니다. 기술은 조용할수록 강하다. 저는 수첩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후 늦게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강까지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강변에 섰습니다. 물결이 찰랑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연인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 아래엔 조용한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걸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베이징의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음을 줄여라. 그게 답이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을까요? 저는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은 크고 시끄러웠고 한국은 작지만 깊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에 있지 않다는 걸요. 침묵 속에 있다는 걸.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보고해야 하나? 상부는 믿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말을요. 하지만 저는 연구자입니다. 진실을 말해야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인 잠수정 기술은 중국을 넘어섰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자료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호텔방을 작은 연구실로 만들었죠. 노트북 2대를 켜고 화면엔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미국 오르카 자료, 한국 UUV 설계도, 중국 AJX 보고서. 비교해야 했습니다. 누가 진짜 앞서 있는지요. 먼저 미국 오르카를 봤습니다. 보잉이 만든 걸작. 전문가들이 그렇게 불렀죠. 길이 약 25m, 항속거리만 2000km. 엄청난 스펙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감탄했거든요. 오르카는 완벽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추진 방식이 디젤이었습니다. 디젤 충전 방식이요. 수중에서 50시간 작전 후엔 수면으로 올라와야 했죠. 충전을 위해서요. 이건 노출이 너무 잦다. 저는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50시간이면 이틀이 조금 넘습니다. 실제 작전에선 턱없이 부족하죠. 적 레이더에 잡힐 위험이 큽니다. 오르카가 포효할 때 적도 듣는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 자료를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K-모듈러 UUV J35. 설계도가 펼쳐졌죠. 처음엔 오르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크기도 비슷했고 외형도 유사했죠. 역시 베낀 건가?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수중작전 시간 4주. 4주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죠. 다시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4주, 즉 28일이었습니다. 4주? 완전 자망?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오르카의 14배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연료전지 AIP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제 본 그 기술이죠. 하지만 수치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젤처럼 수면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 있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배움이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배터리 비교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NCM 배터리를 썼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합금이죠. 에너지 밀도가 높았습니다. 중국은 LPF 배터리, 리튬, 인산, 철 합금이었죠. 안전하지만 용량이 떨어졌습니다. 우린 안전을 선택했고 그들은 성능을 선택했다. 저는 표를 그렸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중국보다 30% 더 오래 갔습니다. 그게 4주 자망의 비밀이었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성능이었죠. 오르카는 초반엔 높았지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국 UUV는 완만했습니다. 꾸준히 길게 유지됐죠. 데이터가 말한다. 진짜 강자는 한국이다. 저는 그래프를 노려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연구소에서 온 전화였죠. 리우 부소장,
언제 돌아오십니까?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뭘 보셨습니까? 많은 걸 봤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죠. 중국 AJX 자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초라했습니다. 항속거리는 8,000km. 오르카보단 짧았습니다. 수중 작전 시간은 40시간. 한국보단 턱없이 짧았죠. AI 시스템은 우수했지만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린 양으로, 그들은 완성도로 이겼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겠죠. 밤늦게까지 일하는 엔지니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자. 그들은 조용히 완성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이 앞섰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우린 아직 표면에 있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은 큰 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배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었죠.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농담이십니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더 이상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시연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오십시오. 김준호 연구원의 목소리였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오전 10시 연구소 지하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곳이었죠. 더 깊고 더 어두웠습니다.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합니다. 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초공동 어뢰 실험입니다. 초공동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이론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공기 터널을 만들어 물의 저항을 없애는 기술이죠. 하지만 실용화는 러시아만 시도했고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도 시도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어가 안 됐죠. 너무 빨라서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처음엔요.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수조가 있었죠. 길이가 100m는 넘어 보였습니다. 수조 한쪽 끝엔 어뢰 발사관이 있었습니다. 단지 프로토타입일 뿐이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엔지니어 몇 명이 콘솔 앞에 섰습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죠. 발사 준비 완료. 한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목표 거리 70m, 속도 음속 1.5. 음속?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음속이요? 물속에서요? 발사합니다.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수조 속에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어뢰가 발사됐죠. 하지만 일반 어뢰와 달랐습니다. 꼬리 부분에서 하얀 거품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뢰 주변에 공기 터널이 형성됐죠. 속도가 음속.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뢰는 마치 미사일처럼 돌진했습니다. 물의 저항이 거의 없었죠. 1초도 안 돼서 70m를 주파했습니다.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용하라니.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초공동 기술의 핵심은 제어입니다. 공기 터널을 만드는 건 쉽죠. 하지만 방향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AI로 미세 조정합니다. 매 0.01초마다 분사량을 계산하죠. 0.01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오직 AI만 가능했죠. 왜 아무도 이걸 모르는가? 저는 물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과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보여주죠. 다시 한번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움직이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 지그재그로 움직였죠.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초공동 터널이 형성됐고 어뢰는 표적을 쫓았습니다. 방향을 바꿨죠. 좌로 우로. 그리고 명중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한국의 것이 되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저는 수조 앞에 섰습니다. 물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방금 전의 폭발이 거짓말 같았죠. 하지만 표적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증거였죠. 소리는 없었지만 심장은 요동쳤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엔지니어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건 회피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음속으로 오는 어뢰는 막을 수 없죠. 러시아는 왜 실패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제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냥 빠르기만 했죠. 하지만 저희는 AI와 결합했습니다. 속도와 정확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저는 어뢰 발사관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세계 최고의 기술이 들어있었죠. 우린 외쳤고 그들은 완성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실험실을 나오며 카메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뢰 외부를 촬영한 사진이 걸려 있었죠. 확대해서 보니 각인이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건 신화가 아니다. 저는 사진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현실이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조용히 완성된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베이징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초공동 어뢰는 실용화 단계입니다. 중국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기술 격차는 최소 5년입니다. 타자를 치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연구자로서 진실을 써야 했으니까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송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죠. 더 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거리가 지나갔죠. 사람들은 평범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죠. 저 연구소 지하에서 세계를 바꿀 무기가 완성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죠. 오늘 본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초공동 어뢰가 물속을 가르는 장면. 공기 터널, 음속 돌진, 정확한 명중. 이건 예술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죠. 영상을 멈췄습니다. 어뢰가 표적에 닿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바꿨죠. 미래의 바다. 저장했습니다. 나흘째 LIGNX1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연구단지였죠. 김준호 연구원이 동행했습니다. 오늘은 AI 개발팀을 만나실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AI야말로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건물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었죠. 로비엔 각종 수상 트로피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역사입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연구실 문마다 경고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AI 개발실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공간에 모니터가 수십 개 걸려 있었죠. 연구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접근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연구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북적였죠. 사람도 많고 회의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여긴 고요했습니다.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책임 연구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박성훈입니다. AI 시스템 총괄입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죠.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중국의 AI는 어떻습니까?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강력합니다. 탐지율이 90% 이상입니다. 박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지에 집중하셨군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탐지보다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바다 지도였죠. 파란색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수정입니다. 박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동해 어딘가에 있죠. 빨간색 점이 나타났습니다. 적 잠수함입니다. 그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AI가 작동했죠. 하지만 경고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해류 속도 시속 3km, 방향 남동쪽. 수온 섭씨 15도. 염도 3.5%. 표적은 북쪽으로 이동 중. 예상 경로 분석 완료. AI가 해류를 읽는다?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 AI는 표적만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AI는 환경을 분석했죠. 맞습니다. 박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바다는 살아있습니다. 해류도 바뀌고 수온도 변하죠. AI가 이걸 이해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잠수정이 적을 추적하고 있었죠. AI가 조언했습니다. 해류 이용 권장. 연료 30% 절약 가능. 우린 통제했고 그들은 협력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 AI는 명령했습니다.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지만 한국 AI는 제안했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박 연구원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AI도 인간처럼 배워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명령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이 싫어했거든요. 왜죠? AI가 인간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들보다 똑똑한 척한다고요. 박 연구원이 쓴웃음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AI는 조언자입니다. 결정은 인간이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닮을수록 위대하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조이스틱과 화면이 있었죠. 잠수정을 조종하십시오. AI가 도울 겁니다.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잠수정을 움직였죠. 적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AI가 말했습니다. 표적 감지. 거리 5km. 해류 고려 시 우회 추천. 우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AI라면 직진하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AI는 달랐죠. 왜 우회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류를 타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적에게 들킬 확률이 낮습니다. AI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회를 선택했습니다. 정말로 소음이 줄었습니다. 적은 저를 탐지하지 못했죠. 표적에 접근했습니다. 공격하시겠습니까? AI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관찰만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확인. 관찰 모드 전환. 10분간 적을 추적했습니다. AI는 조용히 정보만 제공했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안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부조종사와 함께 있는 느낌이었죠.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AI가 아닌 철학이었다. 저는 박 연구원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의 말이 울렸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며 복도 벽에 걸린 글귀를 봤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 태극 문양 아래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언젠가 베이징 연구소 벽에도 걸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김준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겸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엔 겸손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뒤엔 이런 철학을 가진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가르치고 있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존중한다는 뜻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AI는 인간과 협력한다. 중국의 AI는 인간을 대체하려 한다. 타자를 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베이징에 보내면 저는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날 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오게 될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음.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곳인데 제 눈엔 다르게 보였죠. 연구소로 직행했습니다. 상부 보고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회의실엔 이미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명의 장군, 5명의 대령.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리우 부소장, 한국에서 뭘 보셨소? 장군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보고서를 띄웠죠. 많은 걸 봤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무인 잠수정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넘어섰다고? 그게 무슨 소리요? 한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자망시간 비교, 소음 수치, AI 성능.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앞섰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건 과장 아니요? 다른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베낀 것 아니겠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독자 개발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신들은 보고서조차 읽지 않았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죠. 한국은 2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린 뭘 했습니까? 성과만 부풀리고 실패는 숨겼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눈치를 봤죠. 한 장군이 책상을 쳤습니다. 리우 동지, 말 조심하시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한가?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하다면 왜 한국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앉으시오. 최고위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자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연구자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장군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소. 다시 쓰시오.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부분을 빼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쓰라는 겁니까? 거짓이 아니오. 표현을 순화하라는 거요.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화하면 진실이 사라집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눈을 피했습니다. 리우 부소장. 한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생각하시오. 이런 보고서를 올리면 당신 경력에 먹칠이 될 것이오. 세계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얼마나 앞섰는지를요. 그때 우린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회의는 끝났습니다. 결론은 없었죠. 보고서는 보류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김준호 연구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잘 도착하셨습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우리 상부는 진실을 거부했습니다라고요? 동료 한 명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리우, 괜찮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하시오. 장군들이 화났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못합니다.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정직하오. 이 세계에선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소.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한 글자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귀를 막았고 나는 입을 열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소는 텅 비었죠.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밝게 빛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와요? 곧 갈게. 피곤한 목소리네.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뭔가 있었죠. 큰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죠. 저는 비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하지만 진실은 국적이 없다.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소파에서 잤죠. 꿈을 꿨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나왔습니다. 조용한 바다였죠. 잠수정이 소리 없이 미끄러졌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죠. 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진실엔 언제나 외로움이 따른다.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연구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회의에서 제 발언은 무시됐죠.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다듬었죠. 언젠가 이 진실이 빛을 보길 바라면서요. 2달이 지났습니다. 베이징은 여름이었죠. 연구소는 에어컨을 틀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상부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어느 날 아침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원 집합하라. 방송이 울렸죠.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한미 합동 해상훈련입니다. 정보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해역 근처에서 진행 중입니다. 영상은 위성에서 찍은 것이었죠. 한국 함정과 미국 구축함이 보였습니다. 저들이 뭘 하는지 감시하시오.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잠수함 3척이 근처에 있었는데 움직임이 수상했죠. 잠수함이 왜 저렇게 움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추적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장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적 구축함은 저 멀리 있는데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잠수함 3척 모두 탐지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뭐에게 탐지당했단 말이오? 장군이 물었습니다. 무인 잠수정으로 추정됩니다. 정보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무인 잠수정이었습니다. 틀림없었죠. 72시간 동안 추적했습니다. 다음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72시간이요? 사흘 내내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우리 무인 잠수정은 어디 있소?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배치했습니다만. 정보장교가 머뭇거렸습니다. AI 오류로 작동이 중지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리우 부소장, 당신 말이 맞았소.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넘어섰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리감 같은 건 없었죠. 오히려 슬펐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한국 무인 잠수정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우리 잠수함은 그걸 눈치조차 못 챘습니다. 결과가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가혹했죠. 회의가 끝난 뒤 한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우 부소장, 당신 보고서 다시 검토하겠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죠. 2달 전에 들었어야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뉴스를 찾았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국제군사 전문지 기사였습니다. 한국 수중전의 새로운 기준 제시.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무인 잠수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소음 제어와 AI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3척 모두 잡혔다. 우리 잠수함들이요. 최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인 잠수정 앞에선 무력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준호 연구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함이 또다시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장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홀이었죠. 500명이 넘는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 연구자, 언론인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리우첸입니다. 인민해군 전략기술연구소에서 22년간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저는 오늘 연구자로서 말합니다. 심호흡을 했죠.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앞줄에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무인 잠수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함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퇴장하려는 거였죠. 박수 속에 진실이 있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다른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전체가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홀 전체가 일어섰죠. 하지만 중국 대표단 몇 명은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마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죠.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김준호 연구원이었습니다. 리우 부소장님.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놀랐죠. 어떻게 여기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당신 연설 들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죠. 당신들이 만든 바다는 조용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조용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잠시 말없이 섰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찰랑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철학의 승리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담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전화였죠. 상급자였습니다. 리우 부소장, 무슨 짓을 한 거요?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연구자의 의무입니다. 당신은 끝났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다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다시 봤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사됐죠.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나도 이제 진실 속에 살겠다. 다음 날 포럼이 끝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곳을 생각했죠. 언젠가 다시 갈 곳. 조용한 바다가 있는 곳.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리우 첸이다. 인민해군의 기술자로서 22년을 바다에 바쳤다. 하지만 진짜 조용한 바다는 한국에서 보았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인간이 바다와 대화하기 위한 언어였다. 우리는 강하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깊었다. 지금 나는 확신한다. 미래의 바다는 조용한 나라가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요.